2025년 8월 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7월 하순경에 8월달 증시가 버라이어티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그 버라이어티함이 단순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다방 미쓰리는 뉴욕 증시를 열심히 후벼 파는 방송을 하고 있고, 최근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줘서 대한민국 코스피가 3,000을 넘어 3,100, 3,200까지 갈 수 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뉴욕 증시가 좋아서 대한민국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가 아니라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줘서라는 단어를 썼다. 그 의미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요일 방송에서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의 첫날이 포함되어 있는 지난 한 주에 대한 증시를 그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8월 달은요 첫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짚어드렸고, 왜 짚어드렸냐면 작년 8월 달 분위기를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그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를 약간 비교하고자 함이었거든요. 자, 오늘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건데, 어떤 애청자님께서 미쓰리 참 시황 잘 보는데 다른 애널리스트 험담은 하지 말아라. 그 험담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죠.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험담이란 단어는 남의 흠을 찾아내서 하는 말을 험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고, 그 비판에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섞어서 비난까지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저는 증권사에 근무할 때 애널리스트로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증권사 객장에서 고객들의 매매를 도와주며 그 수수료를 챙겼던 브로커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도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능력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종목을 추천하고 했습니다. 근데 시황이 맞은 적이 없었어요. 그 모든 욕은 그냥 제가 먹고, 고객들이 애널리스트들한테 대놓고 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경제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있어 보이려고 명함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딱 주소 달고, 마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매니지먼트 무슨 뭐 투자 뭐 에셋 이런 거 붙여서 제 호칭을 이윤정 뭐 대표 혹은 뭐 이윤정 소장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경제방송 출연하기가 수월했을 수도 있죠. 정작 저는 개뿔도 아닌데, 제가 무슨 뭐 어디 뭐 법인의 소장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출연하기 위해서 PD들과 만나면 다들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였었거든요. 저는 지금이야 돈다방 미쓰리라는 허접하지만 그래도 제 방송의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주식소녀라는 타이틀만 제가 그냥 필명으로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제방송에서 야, 주식소녀가 뭐냐 하지마, 또 그렇게 출연하면은 좀 그래, 이래서 굉장히 좀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개뿔도 없는데 무슨 에셋 소장 대표하기 싫다. 난 그냥 내가 그냥 주식소녀라는 타이틀 달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 그래도 머니투데이에서는 주식소녀라는 그 필명을 제가 출연하는 화면 하단에 이름 밑에 주식소녀라고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SBS, CNBC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그런데, 대신에
제 어느 증권사 근무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증권사가 대신증권이니까 전 대신증권 근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을 할 때마다 뉴욕 증시를 가지고 아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방송을 준비하죠. 뉴욕 증시 정리하고 원고 작성하고 제 스스로 화장하고 제가 진짜 그때 진짜 힘들 때였거든요. 출연료도 받지 못할 정도로 힘든 열악한 상황이 그 당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잠깐 출연할 때마다 이제 3만 원이라는 출연료를 받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출연을 해서 열심히 이제 방송국으로 가야지 하고 출발을 하면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이윤정님, 지금 뉴욕 증시가 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전문가님을 초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센터장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돈다방 미쓰리 10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증권사 사이트 가서 고객 게시판에 애널리스트 못 맞힌다 이런 얘기 안 달잖아요. 근데 제가 팟빵에서 방송할 때도 고장난 시계라는 둥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최근에는 그냥 뉴욕 증시 잘 버티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 증시 올라가는데 제가 판 깨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고장난 시계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방송을 띄엄띄엄 하겠다고 한 얘기가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 저는 너무나 미래의 시황을 땡겨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 시간차를 겪지 못하고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찌 보면 제가 다 극복을 한 거죠.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시황을 못 보거나 하면 정말 그 애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올 겁니다. 제가 그나마 증권사 4군데를 근무하고 이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흠이 아니라 그 무능력함을 그나마 제가 지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증권경제방송의 여전사라는 컨셉으로 좀 세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레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을 비난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도 제가 시황을 보면서도 인간 지표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하잖아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예. 그들이 간다고 지를 때마다 반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욕도 많이 먹어봤고 어쩌면 앞으로도 먹을 날이 있겠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정말 시황을 미친 듯이 잘 보지 못할 거니까요. 대신에 제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접하게 명함 파서 경제방송 같은 데서 나 능력 있는 되게 잘 나가는 전문가인 척하면서 개인 투자자 등쳐먹지 말란 얘기고요. 애널리스트들도 눈치 보면서 시황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시황이요. 그냥 모든 증권사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득권 하는데 은행이나 증권 이런 그쪽의 그 기득권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해요. 제가 어쩌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온 케이스인 거죠. 조금 자유롭게 굳이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허접한 제목을 단 이유도 다 그런 뜻이 있는 건데 그냥 저는 앞으로도 다른 애널리스트들을 다른 전문가들을 무능함과 또 일부 전문가들은 양아치 같은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비판하고 비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거요.
동종업계 상도덕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른 전문가를 까니?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할 테니까요. 근데 저는 증권방송 할 때도 전문가 활동 안 하겠다고 전 재산 200원밖에 없는 주제에 버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버팀이, 그런 저의 고집이 지금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를 꽉 차게 10년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내가 오직 버틸 수 있는 건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해서 시황을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제가 주식 고수한테 주식을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연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당장은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주식 공부를 좀 잘못했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돈다방 미쓰리의 어떤 방송 제작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예, 방송에 대한 취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멘트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좀 셉니다. 예. 강성이라기보다 좀 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한 상황에서 수다가 좀 길어졌는데 또 돈다방 미쓰리 거의 10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부분 염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런 컨셉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8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예상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진짜 법안 대한민국의 세제안이 잘못됐다면 뉴욕 증시는 상승했어야죠. 대한민국 증시만 아작이 났어야죠. 근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쓰리가 8월 달 시장이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 뉴욕 증시가 먼저 버라이어티 해질 거거든요. 8월 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세제 법안 때문이라면 뉴욕 증시는 최소한 혼조세 같은 걸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국 증시 하락하고 뉴욕 증시 하락했잖아요. 왜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제가 애널리스트를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뭐뭐뭐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뭐뭐뭐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상승하고 하락한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시황을 못 보는 거고,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해 드리잖아요. 저는 약간 보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죠. 세제 법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줘서 지금 뉴욕 증시가 그나마 이런저런 이유로 해도 혼조세로 마감하고 소폭 상승하고 하락해도 소폭 하락하게 잘 버텨줬던 거고, 그런데 8월은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뉴욕 증시가 그럴 것 같으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형님인 미국 증시 따라갈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법안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윤석열이 양도세 한도 10억에서 50억으로 해줬는데도 코스피 3,000포인트 깨지고 2,300까지 갔었잖아요. 물론 아예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주식시장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국내 증시 하락하니까 오로지 그 세제 법안 때문에 하락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내 계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 계좌가 무너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이 매매 원칙 없이 매매를 잘못한 걸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지적해서 욕하거든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오늘 주가 폭락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욕 증시도 하락했어요. 뉴욕 증시는 대한민국 세제 법안 때문에 하락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들이 시황을
잘 보지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 엄원대 가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엄원대를 두들기 있다라는 거예요. 8월달 증시는 제가 여러분 8월 1일 고용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일요일 방송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주식시장 분위기는 1월 분위기였었어. 1월 분위기. 자, 다우지수 1.23% 하락, SP500이, S&P 500이 1.60% 하락, 나스닥이 2.24%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미쓰리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빠졌잖아. 제가 잠시 뒤에 오늘 혹시 여러분 방송이 좀 길어지면 제가 1부, 2부로 나눌게요. 오늘 돈다방 이제 내일이면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일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앞에서 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 어떤 그 방송 취지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 방송이 좀 늘어졌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은 10주년 대비 10주년 기념으로 제가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미쓰리 너 네 말대로 좋아. 뉴욕 증시가 잘 버텨서 뉴욕 증시가 이제는 하락할 때가 됐고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좀 그런 거 눈치 빠르니까 미리 빠졌다고 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과하게 빠졌잖아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작년 8월 5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는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당시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200포인트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테마주 매매함에 있어서 1등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나 이 테마로 1등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너무 높고 좀 겁나서 못 사겠어. 그럼 저거보다 아직 덜 올라간 2등주 없나? 그래서 어떤 테마주가 형성되면 대장주가 만들어지고 2등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테마가 꺾이면 누가 먼저 무너진다? 2등주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가 있을 때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큰 녀석이잖아요. 증시가 꺾일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있는데요. 하락할 때는요.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의 하락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대한민국 증시와 뉴욕 증시가 있으면 뉴욕 증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8월 1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검은 금요일이었다고 불릴 수 있는 하락은 대한민국의 세제안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그 주식 고수한테 주식을 배우면서 이 부분부터 저는 배웠어요.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한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모든 힌트를 찾아서 A4 용지에 띄어쓰기 하지 않고 빡빡하게 채워서 와봐. 저는 그런 숙제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 꼭 8월 1일 금요일에만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 방송에도 살짝 설명해 드렸듯이 이미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하면서 나 뭐 관세 정책 할 거야. 뭐 100개 넘게를 뭐 서명했다고 하고 그렇게 관세 정책을 시작했고 여기저기 질척질척거리고 관세를 부과하다가 중국 너도 맛봐라 그러고 관세를 툭 던졌는데 중국이 애따위 받아라 그러고 같이 세게 던지니까 4월 4일 뉴욕 증시가 5%대로 크게 하락했던 거잖아요. 트럼프가 취임함과 동시에 트럼프의 정책들은 이미
그 여파를 뉴욕 증시에 계속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고용이 나빠져서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좀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부는 제가 여기서 끊고요. 2부 다시 고용지표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